안녕하세요. 어색하지만 리뷰가 뭐고? 네, 오늘은 저 혼자 촬영을 하는 날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 출장 때문에 부산국제영화제를 다녀오게 됐어요. 부산국제영화제를 처음으로 갔다 온 거거든요. 영화제에 대한 이야기를 짤막하게 혼자서 좀 해보고 싶어서 찍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출장 때문에 좀 계속 여기저기 뭐 일도 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틈틈이 이제 영화를 보고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써야 했었던 영화제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되게 좀 신선하고 일상에서 받지 못했었던 에너지를 받는 시간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부산국제영화제를 다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진심으로 들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알차게 스케줄을 잘 관리를 해서 영화도 좀 더 많이 보거나 혹은 좀 더 이제 선택을 더 또 열심히 치열하게 해서 보고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봤었던 영화는 총 4편이에요. 하루에 한 편씩 이제 보고 한 편 한 편 보고 마지막 날은 하루에 2편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시간이 잘 맞아가지고 제가 처음에 봤던 영화는 프랑스와 오종의 신작이었어요. 제목은 피터 본 칸트이고요. 이 영화를 이제 한국에서도 곧 극장에서 개봉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프랑스와 오종은 저한테 있어서 어떤 감독이냐면 학교 다닐 때 이제 프랑스 영화를 공부하면서 이제 배웠던 감독이에요. 이분의 영화를 이제 뭐 한두 편 보고 진짜 오랜만에 신작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몇 년 만에 보는 영화예요. 귀여운 사랑 영화이고요. 되게 연극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피터 본 칸트라는 영화 감독의 지휘자 작업실 내에서 주로 영화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이제 비슷한 공간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한 공간에서 좀 항상 겹치는 인물들이 이제 이 카메라 안에 들어왔다 나왔다가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좀 다소 연극적이기도 하고 되게 집중시켜요. 되게 그 드라마에 집중시키는 재밌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는 베를린 영화제 올해 개막작이었대요. 주인공이 피터 본 칸트가 약간 제 체격이 있는 그런 남자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사실 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봤을 때 되게 사랑스러운 이미지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보다 보면 너무 러블리해. 너무 귀엽고 저런 느낌의 사람에게 빠지면 답이 없어.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캐릭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 남자가 이제 감독으로서 겪는 사랑 이야기랑 그의 작품 이야기인데요. 약간 그 감독의 뮤즈가 되는 대상과 그 집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은근히 막 눈물이 있고 되게 웃긴 대사들도 많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본 영화는 루마니아 영화이고요. 제목은 RMN인데 그 사이사이에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R.M.N.이죠. 이거의 뜻을 네이버에서 찾아봤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밑에 자막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확히 영화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 이것이 제목인지 이게 좀 어렵고 이 영화는 올해 칸느 영화제의 경쟁 부문에 이제 참여를 했다고 하고요. 우리가 또 이런 거 약하잖아요. 칸느, 베를린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보게 되었고 이 영화는 좀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제일 크게 담는 거는 소수자 차별이 좀 커다란 맥락 속에 들어가 있는데 다수의 그룹이 소수자를 차별하는 갈등이 아니라 소수자가 다른 소수자를 차별하는 이야기예요. 영화에 롱테이크 17분짜리가 나와요. 이게 그 커다란 뭐 강당, 시민회관 같은 곳에서 한 작은 마을에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들을 내쫓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회의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이 마을에 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동유럽의 어느 마을이라는 설정이고 아마 루마니아인 것 같긴 한데
이 작은 마을에도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섞여 있고 이 마을에서 일할 거리가 너무 없기 때문에 다들 독일 같은 큰 나라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도 외국인 근로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자기 마을에 다른 외국인 근로자, 여기에서는 파키스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른 외국인 근로자가 와서 일을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다 싫은 거예요. 이래서 싫어 저래서 싫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근본을 따져가다 보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그 회의,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결정하시다라고 얘기하면서 17분 동안 그 회의 장면이 가는데 컷이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싸우면은 카메라가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가 하는 게 아니라 풀샷으로 이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살짝 측면에서 17분 내내 찍거든요. 여기서는 이거를 이제 중재하는 뭐 시장도 있고 경찰도 있고 하는데 이 사람의 리액션은 하나도 없고 사람들 단체 컷만 17분 동안 변화 없이 찍어주는데 그게 하나도 지루하지 않으면서 너무 역동적이면서 저게 무슨 되게 뭐 사실적인 다큐멘터리적인 화면이다라는 느낌도 없어요. 그냥 저게 영화적인 완전 연출로 가득한 컷이거든요. 근데 진짜 사람을 엄청 매혹시키는 대화 씬이었어요. 그 장면을 꼭 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서라도 이 영화가 나중에 일반 극장에서 개봉을 하게 된다면 한번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되게 안 웃겨야 하는 장면 같은 데서 웃길 때가 있고 웃음 코드가 좀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추천드리고 세 번째 영화는 제가 이번 영화제 때 본 것 중에 가장 하드했습니다. 바로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의 신작인데요. 제목은 바르도, 약간의 진실을 섞은 거짓된 연대기입니다. 아마 이게 넷플릭스 제공이고 넷플릭스에서는 그냥 바르도라는 제목으로 나올 것 같아요. 너무 기니까 뒤에 것까지는 아마 부제로 이제 처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는 버드맨이랑 레버넌트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으신 감독님이고 제가 봤던 거는 바벨이랑 버드맨이었는데 바벨도 진짜 추천드려요. 이 영화를 사람들이 버드맨이랑 로마를 합쳐놓은 영화 같다라고 평가를 좀 하시는 걸 봤었어요. 로마는 이제 이분의 영화는 아니고 다른 감독님,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그 감독님의 영화인데 이 이냐리투 감독님도 멕시코 분이란 말이에요. 멕시코 출신 감독인데 미국에서 성공을 하셨고 굉장히 오랜만에 멕시코로 건너가서 이 영화를 촬영을 하셨대요. 근데 이 영화에 등장하는 메인 캐릭터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멕시코 출신의 저널리스트인데 멕시코의 정부의 어떤 언론 뭐 검열 이런 거가 싫어가지고 일찍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활동을 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성공을 한 거예요. 저널리스트로 성공을 해서 수상을 이제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자기가 연설을 이제 해야 되는데 수상 소감을 얘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멕시코에서 이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막 파티 열어주고 이러한 내용들이거든요. 이 파티를 가족들과 함께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수상 소감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 영화의 전체 얼개인데 아주 첫 번째 컷부터 이상합니다. 첫 번째 컷에서 비현실적인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예고편에서 잠깐 나오는데 보면서 이거는 되게 비현실적인 판타지적인 영화인가 보다. 그러니까 버드맨 영화에서도 완전 현실에서 갑자기 비현실로 넘어갔다가 현실로 돌아왔다가 하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반복이 되는데 이 영화도 그런 장면이 그런 스타일인가 보다 혹은 아예 비현실인가 보다 했는데 걔보다 훨씬 심해요. 진짜 버드맨의 한 충격으로는 거의 한 30배 정도 되는 느낌의 혼란스러움? 뭐가 현재 이야기고 뭐가 과거 이야기고 뭐가 실제 일어난 일이고 뭐가 이 사람의 상상과 기억과 뭐 혹은 의지인지가 불명확해요.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좋게 말하면 자연스럽게 연결된 거고 나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심지어 이 영화는 3시간짜리예요. 근데 보면서 좀 오기가 생기기도 하고 영상미가 너무 죽여요. 이게 60mm 필름 카메라로 찍은 거래요. 로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에. 저는 그거를 결국은 개봉할 때 극장에서 보지 못하고 나중에 어디 TV에서 봤었었는데 TV에서 넷플릭스 연결해가지고 봤었었는데 얘는 로마도 볼 때 저건 진짜 극장에서 봐야 하는 화면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봤었거든요. 얘도 그래요.
이냐리투 감독의 영화를 보실 분이라면,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영화는 무조건 극장 각인데, 물론 TV에서 보려면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영상미를 극대화시켜서 느끼고 싶어 라고 하면 이제 극장에서 보셔야 하는 영화고, 사운드도 그렇지만 색감도 너무 좋고, 그리고 떼샷 같은 연출도 너무 훌륭하고 너무 좋고 멋있고, 광각 촬영을 한 컷들이 유독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씬들이 있는데 걔도 너무 멋져요. 지금 기억에 남는 건 전체적인 줄거리나 어떤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맞지만 중간중간에 한 씬들, 통째, 어떤 덩어리들, 걔네들이 너무 멋졌던 것 같아요. 미적인 감각이 뛰어난 영화이기 때문에 극장에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너무 복잡한 거 싫어하는 분들은 그렇다면 비추입니다. 어려워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막 깨끗하게 설명되는 스타일 영화는 아니거든요. 얘는 뭐 멕시코와 미국, 그러니까 멕시코 대 미국? VS의 느낌보다 나는 멕시코 사람이자 미국 사람인 그 중간에 낀 이야기, 자본주의 안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이야기, 저널리스트이면서 저널리스트이자 또한 지금 미디어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야기, 그리고 부모에 대한 이야기, 내 밑에 후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그 가운데 낀다.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반복돼요. 멕시코 사람으로서 멕시코를 너무 좋아하면서도 누가 멕시코가 짱이지 라고 멕시코 사람들이 얘기하면 약간 코웃음 치면서 미국 쪽에서 그들을 좀 바라보게 되는 시선들 있잖아요. 양가적인 감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성공을 지향하면서 성공을 결국 해서 상을 받게 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 자기 자신이 그런 무대에 서야 하는 것에 대한 꺼리는 거, 자꾸 도망치고, 근데 성공은 하고 싶고, 이런 가운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 상징과 은유로 들어가 있는 재미난 영화입니다. 저는 한 번 더 보고 싶기는 한데 넷플릭스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볼 수는 있지만, 과연 내가 이거를 또 앉아서 3시간 동안 한 호흡에 볼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기는 합니다. 제가 창현한테 꼬드겨 놨어요. 이 영화 괜찮다. 되게 어렵다. 난 다시 보고 싶기는 하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혹시 이 영화를 다시 보게 된다면 그때는 리뷰가 뭐고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 영화는 분노의 딸입니다. 얘는 니카라과 중미에 있는 나라에서 최초로 나온 여성 감독이 만든 첫 번째 장편 영화예요. 이 지점이 좀 끌려서 이제 봤어요. 저는 모든 여성 서사를 다 찾아보는 스타일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역사적인 순간을 좀 목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나라의 최초의 최초의 여성 감독이라니 그 지점을 좀 보고 싶었고, 그냥 최초의 감독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영화제에 걸릴 거란 생각은 들지 않는 거예요. 좋은 영화니까 걸렸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봤고 실제로 좋았어요. 감독이 멕시코에서 영화 공부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감독의 이름은 라우라 바우마이스터입니다. 이 영화는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모녀에 대한 이야기고요. 얘도 이제 우화 상징이 좀 가득한데, 아까 설명드렸던 바르도보다 훨씬 이해하기 쉬워요. 훨씬 직관적이고 이 화면에 나오는 것을 그냥 믿으면 되고, 조금 더 이제 고민하고 봐야 하는 지점들도 있지만, 이거는 니카라과의 여러 사회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제 쓰레기가 너무너무 많은, 이 쓰레기 처리가 너무나도 어려운 이 상황에 대한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감독이 만들었다고 하고요. 실제 화면에 늘 쓰레기가 많아요. 쓰레기 산이 존재하기도 하고, 거기서 애들이 이제 폐기물들 중에서 고철이라든지 좀 가져갈 만한 거, 먹을 수 있을 만한 거를 뒤져가지고 이제 생존하고 부모랑 같이 살기도 하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보여지지만 쓰레기 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리에 꼭 그런 게 굴러다니는 그러한 공간 속에서 어린 아이, 한국 나이로는 한 8살 정도 돼 보이나? 그 정도 되는 이제
꼬마 여자아이랑 젊은 엄마의 이야기인데요. 비극적이기도 하지만 이게 우울하게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일상에서 겪는 그 이야기 속에서 아이가 이 환경 속에서의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을 해야 내가 여기서 헤쳐나가면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를 환상적인 장면을 통하여 보여준 스타일이에요. 비극적인 소재를 가지고 약간 낙관적인 태도로 영화를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영화예요. 가볍게 낙관적이진 않고요. 막 가볍게 희망을 얘기하는 영화 당연히 아닌데 그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게 너무 느껴져요, 영화에서.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조롱하거나 그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이 시스템 자체를 분노하는 것만이 이 영화의 힘이 아니에요. 이 시스템, 나라는 인간, 뭐 나를 둘러싼 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비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근데 계속 나는 갈 것이다. keep going의 자세, 그 정신을 아이의 행동과 아이의 꿈, 잘 때 꾸는 그 꿈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영화인데 좋은 영화가 좋은 감독한테서 나왔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이 영화는 제가 이번 영화제 때 처음으로 이제 본 GV였어요. 무려 감독님이 직접 오셨고 한국에 직접 오셔서 GV를 하셨는데 3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일반적으로 GV는 그것보다 좀 더 길게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그 감독님과 통역사가 같이 이제 그 영화에 대한 해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막 초반부터 질문, Q&A 시간을 넘어가니까 전 좀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서 나오지 않은 감독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도 되게 많을 수 있는데 나는 그 이야기가 좀 듣고 싶었는데 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나중에 Q&A 너무 질문이 많으니까 끝나고 나 밖에 있을 테니까 하고 싶은 사람은 거기 와서 하세요 막 이러는데 나는 막 궁금한 것도 뭐 있기도 하지만서도 감독님이 이 영화를 감독님의 입으로 설명하는 걸 듣고 싶었는데 그런 게 좀 아쉬웠습니다. 다른 GV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4편을 보았고요. 짧게 찍는다는 게 벌써 23분을 찍고 앉았네요, 제가. 그래서 편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편집을 안 하고 통으로 올릴 생각이었는데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촬영을 할게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들에서 뭐 본인의 취향이 있지 않았더라도 뭐 이런 영화들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보면은 좀 이제 더 좋은 것 같아요. 좀 다양한 영화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영화제에서 많은 영화제를 좀 여러분들도 다니시길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재미난 영화, 이번 부산 영화제에서 재미난 영화 보신 게 있으시면 답글을 달아주셔도 좋고요. 또 오늘 제가 봤었던 영화에 대해서 뭐 또 코멘트 달고 싶으신 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 이런 게 있으면 또 코멘트 달아주셔도 좋고요. 여러분 다음에 그러면 리뷰가 뭐고는 창현과 함께 돌아와서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가 뭐고